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들어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이제 기초과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과정 강의는 앞으로 이론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학 이론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용어와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부동산학 개론을 학습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춧돌이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춧돌을 놓는 과정이다. 배경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기초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 때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과정은 배경 지식을 쌓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어느 시점에 시작하셨던 기초 과정은 하시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습득할 때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은 기초서를 읽을 필요도 없고요. 필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인강으로 복습 강의를 다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문제를 풀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는 물론 우리 책 뒤에 있는 문제까지도 안 푸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초과정은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라. 또한 시험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임박에서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이 여러 명이 있긴 하고 또 시중에 책들도 많이 있지만 오로지 책은 에듀윌 책 우리가 선택한 거 요거 하나, 그리고 강좌도 담당 선생님 강좌를 계속해서 반복 들으셔야 축적이 됩니다.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들으시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을 드리는 게 1 더하기 3 있고 3 더하기 1 이렇게 쓰는데 수학적으로는 이게 산수가 똑같은데 우리 시험 공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공부에는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 3권을 한 번씩 보는 것, 3명의 선생님을 강의를 한 번씩 듣는 것 보다는 책 한 권을 3번 보는 것, 우리 선생님들의 강의를 3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를 선택했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쭉 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축적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부터 강의와 관련해서 요약 자료가 나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것은 오프라인 강의만 아니라 인강으로 강의를 듣는 분도 전부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좌 옆에 PDF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 내려받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화 과정부터는 이론 요약 프린트가 나갈 거고, 역시 이론 요약 프린트 모두 학원 강좌들 전부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다 출력받아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은 학원에서 직접 출력해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학습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 사정에 관한 거, 뭐 집을 샀는데 어떻게 된다 이런 상담들은 절대 드리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 질문 이외의 것들은 답을 드리지 않도록 에듀윌 자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 피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법적인 문제나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와 관련된 질문 이외에는 답을 드릴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게 꼭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 돈과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학습 질문방은 에듀윌 교재에 한해서 각 과정에 맞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초과정에 기출문제 질문 드리겠어요 이렇게 질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과정은 다 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맞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는 기초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일요일은 저도 쉽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답변을 드린다. 그리고 공휴일도 원칙적으로는 쉽니다. 단 공휴일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날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오전반 하고 그 다음 또 좀 있다가 식사하고 오후반 합니다. 그러면 저녁 7시나 돼야 강의가 제가 끝나요. 그러면 집에 가면 이제 씻고 그러면 밥 먹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공휴일하고 빨간 날짜 공휴일하고 일요일 날은 제가 답변 드리지 않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통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빨간 날짜인데 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설 연휴일 때 설날하고 설날 전후는 좀 저도 이동도 하니까 힘들더라도 그 말고도 빨간 날짜가 더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드립니다. 너무 또 길기 때문에 가급적 드리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런 점은 양해해달라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인강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녁에 제가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면 저녁 10시 40분에 끝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가깝긴 하지만 어쨌거나 보통 집에 가서 뭐 씻고 그렇게 하면 거의 12시가 되니까 사실 밤 9시 저녁 9시에 올려놓고 12시쯤에 왜 답 안 올리냐고 안 올려주냐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 강의하고 있는 강좌니까 그 시간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답을 드리니까요. 꼭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질문방에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질문방 학습 질문에 대한 답은 최대한 성의 있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부터 기출문제는 풀 거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궁금해요 하고 기초과정에서 기출문제 올려도 답을 드려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기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과정에 하시고 그 전에는 과정에 맞는 공부를 해달라.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암기 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학습하시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니까 암기 카드 활용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가 부동산학 총론 시작이고요. 19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라는 말을 할 때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계에 관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이 과학이라면 자연과학이었고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따라 이제 사회과학이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과학은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 사회 현상 내지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연구 방법은 과학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사회과학의 하나로 부동산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입니다. 이런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교재는 그러니까 19페이지입니다. 부동산학이 뭔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성격.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인데요. 첫 번째, 아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에 해당된다. 근데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와 대응되는 건 뭐냐면 자연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아니고 사회과학이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냐 응용과학이냐 중에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입니다. 뭐가 아니고 순수과학이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게 현실에 응용하는 응용과학,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은 어디에 속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물리학. 네, 자연과학. 당부드리기는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 여러분이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편해지고 그리고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저도 덜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면 저 혼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촬영하는 학원도 바꿔요. 대답 잘하고 편한 학원으로 촬영 학원 바꿔요. 지금 강남학원 촬영하고 있고 다 나가거든요. 전국에. 대답도 잘해주세요. 아셨죠? 네, 고마워요. 자, 그럼 이제 순수과학 순수과학 그리고
응용과학 이렇게 구분했는데 일단 먼저 물리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죠. 그리고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죠. 지구과학 역시 자연과학에 해당되고 순수과학이죠. 근데 경제학은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이면서 응용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에요? 예, 경제학은 순수과학이에요. 순수과학. 근데 부동산학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수과학, 응용과학 중에서는 응용과학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현실의 학문의 이론을 현실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응용과학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시에요, 부동산학은 방금 말한 물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갖추고 발전한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 학문들을 짬뽕한 거예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리고 경험과학이란 말도 나중에 할 거예요. 사회과학에서 이 경험적인 어떤 이런 이걸 체계화된 지식, 이게 사회과학 발전에 아주 기여하고 또 사회학이 발전하게 된 가장 또 근간이 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과학들은 경험과학인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학 역시 경험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과정에서 세 가지만 좀 보자고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근데 부동산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문이었으면 저런 거 강조 안 해요. 그 자체로 경제학 같은 건 저런 거 안 해요. 봐라, 내가 경제학이다 그래. 앞쪽에서. 근데 부동산학은 솔직히 그 역사가 짧으니와 부동산학도 학문이냐? 이랬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학이 뭐라고 말하겠어? 나도 학문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인지 이가 시험에 걸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과 관련해서 부동산학의 성격을 이야기했으니까 페이지를 넘기면 우리 책 순서를 좀 짚어가면서 하려고요. 자, 20페이지가 복합 개념에 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복합 개념 20페이지 복합 개념. 아까 여기는 19페이지였고 여기는 20페이지. 자, 복합 개념 뜻. 복합이란 말의 뜻. 복합이란 말의 뜻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걸 함께 따지냐 이거죠. 법 경기를 함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고려할 때 3가지는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법률적인 측면 고려해야 되고, 경제적 측면 고려해야 되고, 기술적 측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3가지는 함께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또 세금,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부당하게 승계하는 수도 있어요.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돼요. 경기 변동의 흐름으로 볼 때 좀 쌀 때 사야 돼요. 판다면 비쌀 때 팔고, 또 수익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 입지 선정은 어떤지도 다 해봐야 돼요.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재를 썼는지, 그리고 내용륜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봐야 돼요. 부동산학이 종합과학이라 했잖아요. 부동산학 자체도 종합학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인 측면은 법학에서 따왔고, 경제적 측면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같은 데서 따온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은 공학이나 또는 지질학이나 이런 데서부터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이 이렇게 이런 학문들을 아울러서 종합학문 형태로 발달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이렇게 복합이라는 개념, 함께 말하자면 종합적인 연구 방법,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제일 이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누구한테나 물어보세요. 다 이게 중요하다 그러지.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시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법 경기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우리 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조차도 어떤 걸 제일 중요시 여긴다?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진짜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농담 삼아 1년 동안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강사료 안 받고 무료 봉사할 수 있는지.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때도 이렇게 따져요. 나중에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제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경기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타당성 분석 같은 거 붙일 때도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경제적 타당성 분석.